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상을 심플하게라는 책입니다. 마스노 슌묘 지음, 장은종 김, 나무생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을 심플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복잡한 현실 생활 때문에 뭔가에 얽매인 듯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은 몸도 마음도 생활도 심플한 상태가 되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일상을 심플하게 만들려면 간소하게 살고 버리고 청돈하고 사로잡히거나 떠안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떨쳐내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데요. 심플하고 멋진 일상을 가꾸는 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플하게 살려면 먼저 간소와 검소를 분별해야 합니다. 일체의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정말 필요한 것만으로 간소하게 생활하고 싶은데요. 현대는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면 갖고 싶어져서 사게 됩니다. 아직 집안에 많이 있는 물건임에도 없어졌을 때를 생각하며 비축해 둡니다. 그 결과 집안에 물건이 넘쳐나 간소화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소라는 말과 검소라는 말은 비슷한 듯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간소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닭이에 눈길이 갑니다. 다소 고가라도 마음에 드는 닭이로 차를 마시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고가의 닭이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사용합니다. 싼 값의 닭이를 여러 개 사는 게 아니라 평생 사용할 만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소한 생활입니다. 한편 검소란 가치가 낮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차만 마실 수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부러 고가의 닭이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싼 값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검소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생활 중에서 무엇을 간소하게 하고 무엇을 검소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집안은 저절로 산뜻해질 것입니다. 장래를 대비하여 많은 물건을 저장해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심플하게 살려면 비축해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부엌의 수납 공간이나 냉장고에 드레싱이나 향신료 등의 새 조미료가 몇 개씩이나 있습니다. 언제 샀는지조차 모르는 식품이 냉장고 깊숙이 잠들어 있습니다. 없으면 곤란하다 혹은 싸니까 일단 사고 보자 같은 습관이 여분의 물건을 저장해 두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저장해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싸게 팔 때 사두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사는 쪽이 싸게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플한 생활을 위해서 공백의 하루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해도 좋은 이 자유 시간이야말로 실은 자신이 시험 당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과 마주할 것인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시험 당하는 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백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떠한 볼 일도 없는 공백의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무런 일정도 없는데 어떻게 보낼까? 이런 공백의 날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라도 좋습니다. 그냥 방 안에서 멍하니 보내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흐르고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면 무언가를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공백의 시간 속에 몸을 둠으로써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의도적으로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시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할 일만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은 제각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부장으로서의 역할, 영업사원으로서의 역할 등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할 일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에 쫓기다 보면 다양한 것들이 정체되어 갑니다. 오늘 할 일을 다 하지 못해 내일로 미루는 중에 점점 할 일이 정체되어 갑니다. 혹은 일은 어떻게든 처리하고 있지만 가정에 소홀해져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쌓여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루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하루 만에 끝내지 못할 일을 지시받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정해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니? 라고 말하며 꼭 껴안아 줍니다.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생활에서 한 가지 정해두는 것입니다. 일에 있어서도 혹여 내일로 넘기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마음까지 내일로 넘기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하려고 했던 일이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럴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 이것은 하다 남은 일이 아니라 오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하다 남은 일과 오늘 할 일은 마음가짐이 다른 법입니다. 어제 하지 못했다고 후회해봤자 더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일하는 새로운 하루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을 중시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매사를 무심코 뒤로 미루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지만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내일로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자꾸 미루는 습관이 들면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정리가 그 좋은 예인데요. 매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가 끝나지만 나중에 정리하자라고 쌓아두면 마침내 방안은 흐트러집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정리하려고 하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할 때의 그 나중은 대부분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한 것의 대부분은 결국 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일을 미루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실수라도 시간이 경과한 것만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사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든 일이든 바로 하면 별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탓에 일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결국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우리 자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심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중하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중하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 진중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속도감이 빠른 시대인데요. 그 속도감을 따라가기 위해 어느샌가 매사에 초조해지기 십상입니다. 뭔가를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뭔가에 빼앗겨 있습니다. 빨리 끝내지 않으면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초조해져 심신이 쫓기는 듯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에 있어서나 일상에 있어서나 한 가지 일을 조잡하게 하면 그 조잡함은 점점 전염이 되어 갑니다. 시작이 조잡하면 결국 마지막까지 조잡해집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것, 다음에 올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즉, 하나하나의 일을 완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심껏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만족이란 결과 등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튼 매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밖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만족은 자신의 과정 안에 그리고 결과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실패로 끝나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만족으로 남게 됩니다. 만일 노력하지 않고 어쩌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경험은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하물며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도 좋지 않았던 경험은 마음의 가시가 되어 훨씬 깊이 박히게 됩니다. 지금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만족감을 느낄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당연한 일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당연한 일이란 기본적인 일입니다. 기본적인 일은 꾸준히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큰 성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매사를 착실히 해나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멋진 성과를 낳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까지 착실히 노력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을 꾸준히 해온 결과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착실한 노력에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일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중시해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정이라도 착실하게 걸어가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솟구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공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분노는 일단 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일로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작은 분노일지라도 쌓이고 쌓이면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갑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에게 화나는 말을 들어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바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3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분노의 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 되뇌는 동안에 마음이 안정됩니다. 물론 분노의 감정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분노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나는 왜 화를 내고 있는가? 그것은 전부 상대의 탓일까? 상대에게는 상대의 나름의 사고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저절로 온화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머리로 올라오기 전에 일단 배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면 무모하게 함부로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불안이나 걱정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무의미한 집착이 낳은 것들입니다. 뭔가를 내려놓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불필요한 불안이나 걱정거리입니다. 이 책 일상을 심플하게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일상을 심플하게 만드셔서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